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트라의 윤소입니다. 자, 벌써 내년 2025년이 되면 현대기아차의 차세대 전기차 전용 플랫폼 EM 플랫폼이 데뷔를 할 예정입니다. 아니 무슨 EGMP 플랫폼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후속 플랫폼이 나와?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원래 현대기아차의 이 플랫폼의 업데이트 주기가 한 5에서 6년 정도 됐거든요. 최근에는. 근데 뭐 전기차 시대에는 아무래도 지금 더 뭐 빠른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한 4년, 5년 만에 이렇게 새로운 플랫폼을 런칭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EGMP 플랫폼을 이을 후속 전기차 전용 플랫폼 EM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으로 현대기아차가 지금까지 뭘 말해왔냐면, 그 아이오닉5 일반 모델 기준으로 했을 때 이 AER이라고 하는 All Electric Range, 이걸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아이오닉5 대비 EM 플랫폼을 사용한 차들은 50% 이상 개선이 될 거다. 그러니까 뭐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는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를 뭐 기본 베이스로 뭐 한 400에서 500km 정도를 깔고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내년부터 나올 EM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한 600에서 한 700km 정도를 깔고 시작하겠다라는 거 아닌가? 라는 거를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냐? 라고 하면은 네, 현대기아차의 계획대로라면 얼마든지 지금 가능한 얘기인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내년에 아마 이제 GV90에 처음 이 EM 플랫폼이 적용돼가지고 차가 나올 것 같은데, 이 EM 플랫폼 과연 어떤 변화들이 있고 이 GMP 플랫폼과는 좀 이제 어떻게 많이 달라질 예정인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EM 플랫폼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최근에 뭐 EGMP 플랫폼 가지고 정말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정작 가장 기초적인, 야 근데 도대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라는 게 왜 필요한 거냐? 내연기관 플랫폼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야? 뭐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뭐 이렇게 EGMP 가지고 난리야 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왜 쓰는 건지부터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니로 EV나 코나 EV 같은 경우에 보면요, 원래는 내연기관차에 사용하려고 만들었던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전기차를 만들다 보니까 이 전기차에 있어서 가장 부피도 크고 무겁고 중요한 부품인 배터리, 이 배터리를 딱 장착을 하고 나면 옆에서 봤을 때 배터리가 차체 아래로 이렇게 막 튀어나오는가 하면, 그렇다고 해서 위쪽에 공간을 뭐 꽉 차게 쓰는 것도 아니에요. 원래 그 내연기관 플랫폼에 기름통이 들어가던 자리, 그런 자리들은 함부로 변형을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배터리팩 넣어놓고 그 공간은 이렇게 텅텅 비워놓는 경우들이 많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연기관차 플랫폼을 가지고 전기차를 만들게 되면 그만큼 공간에 있어서 이 최적화를 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자, 반면에 전기차 전용으로 만들어진 이 넙대대한 배터리가 아래쪽에 이렇게 꽉 차게 들어가는 이 구조를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만든 전기차 전용 플랫폼, 우리가 이제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이라고도 하는데,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면은 공간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느냐, 요거 그 A2Mac1이라는 서비스에서 제공해 주신 자료인데요. 뭐 아마 일반인 분들은 이제 뭐 보실 일이 없는 데이터인데, 혹시라도 이제 업계에 계신 분들은 요 서비스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요거 테슬라인데요. 잠깐만 좀 벌려 볼게요. 쭉 오케이. 네, 지금 단면도 보고 뒤쪽에서도 보고 이렇게 빙빙빙빙 돌려가면서 본다 하더라도,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내연기관차 플랫폼을 바탕으로 만든 전기차 대비해서 이 공간을 굉장히 이 전기차 전용으로 최적화해서 사용했다라는 게 빡 바로 좀 감이 오시나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하는 건 이렇게 배터리도 그렇고 모터도 그렇고 전기차에 특화된,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새로운 부품들, 새로운 무거운 중요한 부품들을 위해서 이 플랫폼 차체 자체를 이렇게 최적화를 해놓은 플랫폼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공간을 최적화해놓고 나서 이제 어떤 것들이 가능해지냐면, 이건 이제 EGMP 자료인데요. 참고로 오늘 보여드리는 자료들 여러분 그 CEO 인베스터 데이의 장표들을 좀 많이 보여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다 들어가셔서 IR 자료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EGMP 플랫폼 같은 경우도 이제 배터리를 깔아야 되니까 이제 바닥을 평평하게 만들어 놨죠. 그리고 바닥을 평평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뭐가 가능하냐? 앞쪽의 고정 부분, 뒤쪽의 고정 부분을 제외하고 나서 이 중간에 휠 베이스를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이제 얘는 어차피 배를 평평하게 만들어 놓은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넓힐 수 있고 좁힐 수 있는 그 영역을 만들어 놓고, 배터리가 더 필요하면은 그 부분을 넓혀가지고 휠 베이스를 늘리고, 배터리가 조금밖에 안 들어가도 된다, 혹은 뭐 휠 베이스가 좀 짧은 차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 부분을 또 줄여가지고 이제 휠 베이스가 짧은 차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휠 베이스를 좀 유연하게 확장시킬 수 있고 줄일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넓은 실내 공간, 긴 주행거리, 짧은 충전 시간, 성능 개선, 충돌 안정성 제고까지 한 플랫폼을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플랫폼이라고 부르겠다 라고 이제 현대기아차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EGMP 플랫폼
플랫폼을 만들므로 인해서 이 많은 것들을 이제 전기차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현대차가 발표를 했던 건데, 자, 이제 다시 EM 플랫폼으로 좀 넘어와서요. 지금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EGMP 플랫폼에서 도대체 2025년 내년에 나오는 EM 플랫폼은 뭐가 더 얼마나 그렇게 대단해지는 건지 현대에서 지금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거든요. 요거를 좀 같이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커버리지. EGMP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휠베이스를 뭐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사이즈 자체가 이제 미드 사이즈 SUV를 중심으로밖에 이 라인업이 확장이 안 되는 그런 좀 한계가 있었던 플랫폼이었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2세대 전용 전기차 플랫폼 이제 EM 플랫폼부터는 소형에서부터 초대형급까지 그리고 픽업 트럭 제네시스 차종까지 전부 다 하나의 플랫폼으로 커버를 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거냐라고 하면은 지금 이미 보여주고 있는 브랜드들이 있죠. 자, 그리고 P-시스템. 이게 P-시스템은 진짜 이거 지금 알러지가 생겨가지고 진짜 이게 얘기하기가 싫은데. 자, 그래도 뭐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면, 자, P-시스템. 배터리 같은 경우에 지금 현행 EGMP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만 사용을 했는데 2세대 EM 플랫폼으로 넘어가면서는 이제 LFP 배터리도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하나의 셀 종류로서 이제 자리를 잡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배터리 쪽만 또 따로 띄워놓고 이제 올해 있었던 CEO 인베스터 데이의 내용을 좀 살짝 보면, 이거는 뭐 꼭 지금 플랫폼과 관련된 얘기는 아니긴 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3원기 배터리도 이제 성능형과 이제 보급형을 나눠서, 그리고 그 아래 LFP도 또 따로 운영을 하는 걸로 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양한 전기차 솔루션을 위한 케미스트리 다양화를 하겠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후속 플랫폼 EM 플랫폼부터 LFP 배터리를 이제 막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셀 케미스트리도 좀 이제 훨씬 더 확 다양해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좀 눈에 띄는 거는 이제 SDV 소프트웨어적인 관점에서 이제 차량을 바라봤을 때 EGMP까지는 이제 자체 개발했던 OS들을 사용을 했는데 이제 EM 플랫폼부터는 이제 개방형 OS를 적용한다라고 하니까 뭐 AAOS나 AOSP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OS를 이제 갈아치우지 않을까 라는 이제 그런 예상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뭐 자율주행이나 뭐 주차 고도와 관련해서도 이제 뭐 한 단계 더 레벨업된 그런 기능들이 들어간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나면 내년부터 나올 EM 플랫폼은 조금 더 다양한 차급에 적용될 수 있는 유연한 이 차체 구조를 가지고 있고, 배터리도 이제 LFP도 사용하기 시작하고, 이제 막 B필러도 없어가지고 문도 양문으로 열 수 있고, 1열도 스위블링 시트가 막 들어가고, 뭐 이제 이렇게구나, 뭐 좋아지겠구나 정도를 이제 예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심화 내용이에요. 심화 내용. 사실은 내년에 나올 EM 플랫폼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바탕으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처음에 EM 플랫폼이 나오면서는 지금 현재 EGMP 플랫폼보다 훨씬 더 많은 주행 가능 거리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게 어떻게 가능해지냐? 바로 현대차도 내년에 나올 EM 플랫폼부터 Cell to Vehicle, CTV 구조를 적용한 차체를 갖게 됩니다. 자, 이 Cell to Vehicle, 뭐 Cell to Body, Cell to Chassis, 뭐 여러 가지로 부를 수 있는데, 예전에 사실 제가 그 테슬라 차량들이 배터리를 차에 어떻게 우겨놓고 있는지를 설명드리면서 영상으로 이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자, Cell to Vehicle 구조가 뭐냐? 자, EGMP를 기준으로 한번 보자고요. EGMP 플랫폼 같은 경우에 원래 이 언더바디 차체가 철판으로 다 막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평평하게 막혀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이다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면 물론 내연기관 차체에 배터리를 올린 것만큼 공간을 비효율적으로 쓰는 건 아니긴 하지만 EGMP 플랫폼 같은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에서도 한 번 더 전기차 전용으로 공간을 최적화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아직 하나 더 남아있거든요. 그게 바로 언더바디 차체에 이 패널을 걷어내버리고 그냥 구멍이 뻥 뚫려있는 상태에서 이 배터리 팩이 올라가면서 이 배터리 팩 자체가 차체의 역할을 대신 해주게 되는, 단지 EGMP 플랫폼처럼 언더바디 차체 따로, 그리고 배터리 팩 따로, 그리고 배터리 팩이 들어가면서 단지 차체의 강성을 보조해주는 역할 정도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제 플랫폼에서 이 언더바디 차체가 가운데가 빵 뚫려 있고 그 자리에 배터리 팩이 올라가면서 그 배터리 팩이 언더바디 차체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다시 말해서 이 배터리 팩이 차의 바디 샤시의 일부가 되는, 그거를 바로 Cell to Vehicle, 뭐 Cell to Chassis, Cell to Body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 A2 Mac 1 자료를 살짝만 보여드리면, 잘 보세요. 이거 모델 Y입니다. 쭉 네, 모델 Y 바닥
보이시나요? 사실 현대가 최초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글로벌 브랜드들 중에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이미 많이 고도화해서 가고 있는 뭐 테슬라나 중국의 몇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이런 방식으로 플랫폼을 만들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 현대도 이렇게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셀 투 비클이 됐어요. 그러면 원래는 언더바디 차체가 막 이렇게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배터리 팩도 또 이렇게 있고 이 두 개를 붙였잖아요. 이 두 개를 붙여가지고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이 위에 울퉁불퉁 서로 뭐 붙이고 뭐 볼트 체결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이제 공간이 남게 되는데 이 남는 공간에 배터리를 추가로 더 채워 넣을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탑승자가 발을 조금 더 편하게 뻗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바닥을 좀 더 파는 방법도 가능하겠죠. 물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구조를 사용하기 위해서 막 그 뒤쪽에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이제 기가캐스트, 심지어 이제 앞쪽도 기가캐스트로 해가지고 그 가운데가 빵 뚫려가지고 이 배터리 팩이 대신했을 때 혹시라도 이제 강성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그렇게 좀 보완을 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 지금 이번에 24년 CEO 인베스터 데이 때 나온 지금 요 플랫폼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요게 향후에 나올 EM 플랫폼의 차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냥 대충 보기에는 앞도 그렇고 뒤도 그렇고 테슬라처럼 기가캐스트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가캐스트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과연 가운데를 저렇게 뻥 뚫어서 어떻게 차체의 강성을 만들어낼지는 이제 차가 한번 나와 보면 알게 되겠죠. 심지어 B필러도 없앤다는데 그래서 이 위쪽에 또 다른 구조물들이 굉장히 좀 이제 기대가 되는데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현대는 eGMP 플랫폼까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플랫폼 단위의 EV 개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eGMP 플랫폼이 있어요. 그리고 니로나 코나를 만드는 이제 K3 플랫폼. K3가 여러분 그 자동차 K3 이름을 말하는 건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플랫폼 이름이 K3예요. 그 아반떼, 코나, 니로 여기에 사용하는 내연기관 전용 플랫폼이 K3인데 현대기아차에서 이 K3를 튜닝해가지고 전기차 버전으로 만든 게 K3E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다시 설명을 좀 드리면 기존의 현대차가 사용하던 이 플랫폼 개발 방식은 eGMP 플랫폼, K3E 플랫폼을 먼저 띡띡 만들어놔요. 그러고 나서 이 K3E 플랫폼에 사용할 수 있는 모터, 배터리, 인버터, 뭐 기타 등등 쭉쭉쭉쭉. 그리고 eGMP 플랫폼에 사용할 수 있는 모터, 배터리, 뭐 샤시 부품들 또 쭉쭉쭉쭉. 이렇게 해서 이 플랫폼 하나를 가지고 여러 차종을 만들면서 이 부품들을 이 안에서 호환해서 사용할 수는 있었지만 쉽게 얘기해서 아이오닉5의 모터와 뭐 EV9의 모터가 공유가 된다던가 EV6와 아이오닉6의 서브 프레임, 뭐 이 후륜 쪽 모터 시스템, P 시스템 전부가 다 공유가 된다거나 이런 장점은 있었으나 이걸 떼다가 플랫폼 단위를 건너뛰어서 K3 플랫폼에다가 적용할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현대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플랫폼 단위의 EV 개발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EM 플랫폼, 내년에 나오는 EM 플랫폼부터는 굉장히 큰 틀에서 이제 뭐가 바뀌냐? 통합 모듈러 단위의 EV 개발이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이제 현대는 표현을 하는데 자, 이 장표를 보면 아마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앞으로는 플랫폼들 그 위의 개념인 아키텍처의 개념. 이거는 이제 아키텍처와 플랫폼은 이제 브랜드마다 부르는 이름과 명칭의 그 뜻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최소한 이제 현대차 기준으로만 오늘 얘기를 하자고요.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제 2025년부터 이 플랫폼의 상위 개념 IMA, Integrated Modular 아키텍처라는 IMA라는 아키텍처를 하나 만들어서 이 IMA에 의거해서 모터도 만들고 또 이 IMA에 의거해서 배터리도 만들고 마찬가지로 플랫폼도 이 IMA에 의거해서 만들겠다. 여기서 현대가 말하는 모터, 배터리 요거는 각각 하나하나만 있지 않을 거예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제 EM 플랫폼에 사용할 배터리 종류는 이제 6종류라고 하고요. 모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M1, M3, M4, M5 해가지고 4종류를 운영을 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모터도 모듈러 시스템으로 바뀐대요. 그래서 이제 어떤 스펙의 모터든 이제 코어를 다 통일화를 시키겠다. 이제 코어를 표준화를 해놓고 모터도 이제 막 이 안에서 이렇게 조합하면은 또 뭐 새로운 모터가 나오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리하여 EM 플랫폼부터는 뭐가 가능해진다? eGMP보다도 훨씬 더 많은 원가 절감이 가능해진다. 자, 현대차가 지금 eGMP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부품을 공유하면서 사용한 차종은 총 아직 출시되지 않은 차량까지 포함하면 총 6차종입니다. 바로 아이오닉 9까지 포함해서 6차종이에요. 자, 쭉 보면 현대차 장표입니다.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여기에 EV3 없다고. 근데 혹시라도 그러시면
안 돼요. EV3는 저기 짭 GMP니까 네, 여기 안 끼는 겁니다, 당연히. 자, eGMP로 만든 차량 21년에 아이오닉 5 그리고 같은 해에 기아 EV6 나왔고 제네시스 GV60 나왔고 그리고 22년에는 아이오닉 6, 23년에 EV9 나왔고 그리고 24년 여기는 아이오닉 7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이름이 바뀌었죠. 아이오닉 9으로. 네, 아이오닉 9까지 해가지고 6차종인데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현대차의 전기차 개발 시스템은 이제 플랫폼 베이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eGMP 플랫폼들끼리만 부품이 공유가 됐다. 그러면 올해 이제 출시될 아이오닉 9까지 포함한다 하더라도 고작 6개 차종끼리 모터랑 배터리랑 이런 뭐 샤시 부품들이랑 핵심 부품들을 돌려 쓴 거예요. 자, 그런데 EM 플랫폼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 25년부터 30년까지 현대차는 4종, 제네시스로 5종, 기아차가 4종 해서 총 13개 차종이 이제 하나의 아키텍처 안에서 부품을 함께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당연히 더 전기차의 판매량도 판매량대로 늘어나겠지만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이제 부품의 개수도 훨씬 더 많아지고 수량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건 뭐 규모의 경제죠. 모터 하나를 만들어도 전에는 이제 6개 차종에서 쓰던 거를 이제 13개 차종으로 늘리고 그리고 판매량도 더 늘어나게 된다면 원가가 줄어들고 그리고 원가가 줄어드는 만큼 현대기아차도 돈을 많이 벌겠지만 네, 저는 그만큼 또 우리 소비자들이 차량을 구매하는 가격도 그만큼 또 다운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가 절감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악마화할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뭔가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원가를 절감하고 조금 더 저렴한 걸 넣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발작 버튼을 눌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그리고 단가를 떨어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뭐 모터를 한번 예를 들어서요. 각 차종마다 들어갈 모터가 스펙이 다 달라. 이 차용 모터, 저 차용 모터, 또 뭐 새로운 모델 나오면 또 얘용 모터 이런 식으로 뭐 무슨 모델이 나올 때마다 모터를 계속 만들면 이게 솔직히 품질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만 생각해도 이 개발할 수 있는 인력 자체도 엄청나게 분산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처럼 이제 모터 하나 만들어가지고 막 13개 차종에 다 같이 쓰겠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네, 뭐 13개 개발할 시간에 이거 하나 개발하면 당연히 더 잘 하겠죠. 그리고 똑같은 거 많이 찍어내면은 이제 그만큼 이제 생산 퀄리티도 올라갈 거고. 이제 물론 이제 이렇게까지 해놓고 원가는 엄청 이제 떨군 다음에 가격은 안 떨구고 계속 비싸게 받아. 뭐 품질은 안 나와. 그러면 이제 네, 그건 소비자들이 또 이제 시장에서 판단하고 뭐 그런 물건은 안 팔리겠죠. 네, 그건 뭐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네, 어떻게 뭐 좀 내용이 좀 어려우셨나요? 네, 뭐 나름대로 쉽게 설명한다고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네, 만약에 어려우셨다면 제가 다음 영상에 한 번 더 조금 더 좀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배터리 팩을 이제 차와 합체시키는 그 기술에 있어서는 테슬라가 지금 단연 최고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예전에도 한번 다루기는 했었는데 요즘에 이제 중국 브랜드들도 이제 BYD CL 같은 애들도 다 뭐 셀투 바디, 샤오미 SU7도 다 셀투 바디거든요. 그래서 그런 브랜드들 다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한 번 더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으로 하고, 내년에 이제 현대차 2세대 전기차 전용 플랫폼 EM 플랫폼은 네, 정말로 많이 기대가 됩니다. eGMP 같은 경우에는 야, 우리 전기차 전용 플랫폼 이렇게 만들 수 있어 라고 이제 맛보기로 살짝 보여줬던 정도인데도 그 정도의 상품성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운영하지 않는 브랜드들도 있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현대차가 정말 빨리 앞서 나갔는데 다른 브랜드들이 또 쫓아오기 이전에 2세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또 바로 이렇게 출시를 해서 또 격차를 벌린다? 라고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물론 단순히 이런 뭐 좋은 기술들이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승차감도 좀 많은 좀 개선이 되면 얼마나 좀 좋을까. 저는 eGMP 플랫폼은 솔직히 승차감이 좋다라고 생각을 잘 안 하는 사람이어서 네, 뭐 좀 그런 욕심까지도 좀 부려보는데 진짜로 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은 그냥 일반 내연기관 차량 튜닝해가지고 만든 전기차들이 승차감이 좋은 경우가 더 많거든요. 뭐 BMW의 경우들도 그렇고 심지어 현대만 하더라도 G80이나 GV70 전동화 모델들이 저는 eGMP 차량들보다 승차감이 훨씬 더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좀 다음 세대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서는 이런 것도 좀 같이 신경을 써서 잘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함께 하면서, 뭐 궁금한 거나 이상한 거나 또 뭐 이 새끼야 네 말이 틀렸다라던가 뭐 많이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새끼야 네 말이 틀렸다라고 하시는 건 정말 정말 좋은데요. 이거 봐라, 여기 팩트가 있다, 네 말은 틀렸다, 요걸 좀 해주세요. 이게 있어야 저도 뭔가 대화를 좀 이어나갈 수 있으니까요. 네, 좀 꼭 좀 부탁드리고, 네, 안녕히 계세요. 이건 주파집의 거치대에, 요거는 이
알파 브라보 피카몰에서 파는 맥세이프 거치대 진짜 저는 속도보다도 이렇게 얇은 게 너무 좋더라고. 아무튼 저 두 개 조합해가지고 쓰는데 짱입니다 진짜. 바이.